문재인 특보하고 미국을 가셨는데 가신 동안 국내 언론들이 한미 동맹이 문재인 특보 때문에 작살났다고 하죠. 그랬더니 국내에 귀국하자마자 거꾸로 말도 안 되는 일로 분노가 대폭발하신, 그러면서 아마도 그때 장면인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우드로 윌슨 센터네요. 네. 예. 그래서 트윗을 쓰셨어요. 예. 제국의 오만이라고. 소독 총리가 미국 갔다가 예. 미국이 자기를 깔보더라 뭐 이런 얘기 쭉 일화를 본인의 이제 지적인 지식인으로서 면모를 난 이런 것도 안다고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진 스토리가 이겁니다. 특보하고 워싱턴 방문해서 몇 마디 말을 했더니 비아냥도 들리고 미국보다 한국 언론이 난리다. 그 센터에서는 마이클 그린 비롯해서 미국 측 패널이 교만하게 굴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다 제대로 답변하고 반문해서 그들의 입을 다 막고 충분히 우리 입장을 피력하고 왔는데, 우선 사실 우리나라 언론에서 많이 거론됐고 의원님도 거론하셨는데 마이클 그린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 중에 외교안보 분야에 아주 유명한 데가 CSIS라고 우리나라 언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부소장이고 대표적인 너무나 잘 알려진 일본도 인정하는 누구나 아는 워싱턴에서는 설명이 필요 없는 완전 친일 일관되게 아베 정권의 이해를 충실히 대변해주는 논리를 펼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다고 큰일 났다고 보도하면 실제로는 일본의 이해를 반영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언론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한미동맹 큰일 났다고. 마이클 그린이 정부에 참여한 적이 있었나요? 오바마 정부, 네. 조지 부시 때도 일을 했죠. 네. 그 양반만큼 이 동아시아 전략에 대해 깊이 관여한 사람도 드물죠. 이 사람은 일본에서 몇 년간, 5년인가 살았고, 일본어 잘해요. 일본 영자 신문인가 거기서도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사사카와 재단이라고 유명한 미국에 있는 싱크탱크의 돈줄로 유명한 재단이 있어요. 그 재단의 장학생이라고 봐야 돼요. 일본 정부의 에이스라고 봐야 돼요. 일본의 손이라고 표현하더라고, 일본 애들도 보니까. 그러니까 그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총 3개 섹션의 세미나가 오전 오후로 나눠서 개최됐습니다. 네. 제가 참석한 것은 마지막 3섹션, 네. 가장 오후 늦은 시각에 참여를 했고, 문정인 특보에 발언은 1섹션 끝나고 그 오찬의 기조 강연으로 25분간 나온 게 이제 국내 언론에 네. 대서특필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내용보다 제가 참여한 3섹션이 더 재밌었어요. 이걸 국내 언론에서 안 써줬어요. 그거는 문정인은 특사고 예. 의원님은 특보. 따라간 특보고 네. 의원님은 따라갔고 그래도 그런 격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더 열받았어요. 열받죠. 예. 그래도 국회의원인데. 그렇죠. 예. 그 홍익표 의원이 저하고 한국 측 패널로 참여했고, 네. 미국 측엔 이제 다니엘 그로스라고 사회를 보신 네. 그 한반도 전문가고, 또 프린스턴 교수의 프린스턴 대학의 로즈만 교수, 네. 그다음에 마이클 그린, 네. 이렇게 3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자까지 포함해서 셋이 다짜고짜 훈계를 하더라고. 이 싱크탱크 쪽에서 한국을 훈계하는 식으로 그런 세미나 많이 했어요. 한일 위안부 협상관에서 우리 쪽에서 이거 말도 안 된다고 하면 당신들이 아베 정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일본 측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쪽 패널들이 한다고요. 그런 동네야, 여기가. 아니, 그때 다니엘 그로스가 바로 김어준 총수처럼 사회자인데 말이 많았어요. 네. 아니, 크게 한 2-3가지 논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사드 문제, 중국 눈치 보면서 미국하고 동맹 약화시키자는 거냐. 2번째, 한미일 동맹 깨자는 거냐. 이 사람들은 한미일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숨은 의미는 그거죠. 미국이 큰 형님, 일본이 작은 형님, 한국은 막내 동생. 그렇죠. 이 논법에서 모든 게 설명이 돼요. 모든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위안부 문제 얘기 끝내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아니라 미일 동맹의 하위 구조로 걔네를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반성할 점이 있습니다. 일본이 워싱턴 정가에 어마어마한 돈을 뿌립니다. 맞습니다. 사와카카 재단. 예, 굉장히 사사가와, 그 예. 고가의 그 연구 용역을 주기 때문에 자, 아베 한번 보십시오. 사실 그 동맹을 깨는 건 아베 쪽입니다. 요즘 맞아요. 트럼프가 TPP 탈퇴하겠다. 그러니까 아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그럼 나머지 11개국하고 우리 TPP 계속할 거야. 이거 미국에 도전하는 행태거든요. 근데 워싱턴에서 말 없어요. 일본이 하는 건 다 용인이 돼요. 다 용인이 되고 뭐 사드 환경 영향 평가다, 남북 대화 이런 거, 또 위안부 문제 우리가 들고 나오면은 다 조집니다. 맞아요. 조져. 그래가지고 그 차이를 저는 아주 뼈저리게 절감을 했고 그날 이 주제가 다 나왔어요. 3섹션에서. 그런데 듣다가 나도 모르게 what? 아니, 직접 이게 되셨어요? 통역으로 이거 듣다가 통역이 실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듣다가 있다가 what? 뭐야? 그래가지고 이제 한 바퀴 의례적인 모두 발언이 들어가고 나서 다음 순서에서 그 마이클 그린이 그 발언을 했는데 그럼 다시 제 차례가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사회자가 더 말이 많고 거기에 각주를 붙이더니만 발언 기회를 안 줘. 그러더니 청중으로 그 질문 기회를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대로는 나 한국 못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저스트 모먼트 잠깐. 중요한 건 다 영어로 하시네요. What? Just a moment. 요건 된다고. 그래서 사실 워싱턴의 의견이 마이클 그린이 다 대변하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죠. 네, 우리하고 생각이 가까운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우리가 관리를 안 했을 뿐이에요. 사사카와 재단의 예산이요. 거기다 쏟는 우리나라 외교부가 쏟는 거의 100배예요. 민간 재단인데. 맞아요. 네. 예.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일본에 매수당한 나라가 이 미국입니다. 적어도 워싱턴은. 그러면은 우리가 내세울 건 돈이 아니니까 제 말빨밖에 없잖아. 이거 그냥 한국 못 돌아간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헤이 좋습니다. 이건 됐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고 끝내야 될 시간이래요. 원래 미국 세미나는 칼같이 끝나요. 거의 시간 오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러니까 주더라고 발언을. 그래서 이 워싱턴에 경악할 만한 한국에 대한 일방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면서 아니 사드는 작년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똑같이 얘기한 겁니다. 그때 거기서 작년에 합의된 대로 사드 배치가 됐더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개입하고 재검토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한미 양국 정부가 조기에 배치하는 걸로 가속화라고 엑셀레이트 이거 가속화 속도를 높였다 이렇게 되면서 원래는 올해 말까지였죠. 근데 갑자기 해버린 거잖아요. 네. 네. 3월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이건 한국어로 얘기하자면은 고속도로 갓길로 진입해서 가드레일 들이받고 전복 사고 낸 거다 이거.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비유를? 했어요. 네. 엑셀레이트가 된 게 아니라 오버스피드가 된 거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당신이 지금 성주 와서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성주의 사드가 40억 원짜리 자주포를 배치해도 진지 구축하고 포상 구축하고 위장망 씌우고 그러고 들어오는데 동물원에 침팬지 전시하듯이 들어왔다. 북한이 무인기로 다 찍어갔댄다. 아니 그래 준비도 안 된 걸 어국약다짐으로 배치해서 이 교통사고 내놓고 뭐 동맹약화? 아니 그게 무슨 할 말이냐 그래. 근데도 누구도 진실을 모른다 지금 이런 게. 이게 정상이냐 그러면은 이런 비정상 적폐를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영향 평가도 좀 하고 들여다보겠다는데 시간 좀 주라.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이걸 동맹 깨자는 얘기로 몰아붙이시는데 내가 진짜 이 얘기는 워싱턴에 와서 누가 제대로 설명을 안 한 것 같다. 이랬는데 분이 덜 풀리더라고. 그러니까 막 사회자가 또 빨리 끝내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한 10분 정도 더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늦게 끝나가지고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가 아래층에서 있기로 했는데 네. 그때 아까 사진에 나온 문정인 선생 네. 옆에 제가 앉아야 되는데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갔더니 워싱턴 특파원들이 다 모여 있어. 무지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앉는데 문정인 특보가
마침 사드 질문 막 나오고 있는데 저 당사자가 들어오셨다고 저보고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했죠. 지금 내가 워싱턴에 와보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냐 그래. 지금 사드의 실상도 모르고 이런 얘기 조금만 들어가면은 반론도 없으면서 그날 제가 얘기하니까 마이클 그린이 저기 납작 엎드리면서 얼마나 낮게. 그건 좀 주관적인 평가 원래 아닐까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얘기하던 친구가 눈이 땡그랗게 떠져서 날 보더니 황급히 마이크를 또 가져가더니 sorry. 저기 나는 그런 사정 잘 몰랐고 그 다음에 저기 나는 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아니라 학자로서 느낀 대로 얘기했을 뿐이니 이해해달라. 그 깨졌다는 얘기는 언론에 보도가 안 됐어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기사를 쓰려면 이런 걸 써주지 왜 문특보만 띄우고 그런 것도 있어요. 또 마이클 그린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던데, 그때 의원님 안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도되기로는 한국 법사 환경영향평가를 꼭 해야 한다. 그 얘기 했더니- 제가 있을 때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것도 반박했어요. 그랬더니 마이클 그린이 제가 듣기로는 내가 영어 전문으로는 못 봤는데 특례를 만들어서 빨리 배치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서요. 아니 이 친구가 제법 공부를 해왔더라고요. 네. 그 한국의 환경법에 보면은 환경 영향 평가를 받을 경우에 국방부 장관이 기밀을 요하는 그 환경 영향 평가를 생략하는 그런 특례 조항이 있다 한국법에. 누가 줬겠죠 정보를. 지가 그래서 한국을 봤을 리가 있나. 그 조항을 적용해서 그냥 가면 되지 무슨 환경 영향 평가냐. 근데 나는 환경법에 그런 조항이 있다는 걸 몰랐어. 네.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내가 이제 설명을 한 게 그거는 기밀을 요할 때인데 성주에 작년 7월 15일 날 한민구 장관이 가서 계란 맞으면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거는 환경영향평가 받겠다. 그리고 자기 몸에다가 쏘라는 거 아니야 전자파를. 네. 그래서 다 의혹 밝혀드리겠습니다. 이러고 7월 말에 또 내려가서 그 약속을 했다고. 고로 그 조항엔 해당이 안 된다. 우선 다 공개가 됐고 지난 정부가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걸 안 하면 이 배치에 대해서 정당성을 하나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작년에 지난 정부가 약속을 해준 거다 주민들한테. 그 특례 조항하고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이 나올 때 문정인 선생이 청중석에 있었다고요. 네. 특보. 근데 저 질문 나올 때 문 선생도 큰일 났네. 저거 공부 안 해왔는데 이거 뭐라고 답변하지 하는데 내가 앞에서 너무 시원하게 답변하거든. 요 내용은 저희가 문특보를 한번 모시고 크로스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때 검증하세요. 저거밖에 답을 못해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청중석에서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던가요? 그래서 듣더니 저거야 하는 표정으로 이러면서 가더라고. 그래서 자 봐라. 이게 진실이다. 한국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사드 배치건 뭐건 간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왜 저렇게 됐습니까? 보상금이 적어서입니까? 대학 특례 입학 안 시켜줬습니까? 그게 아니라 진실 때문이에요. 국민들은 항상 트라우마에 젖어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의 진실을 모를 때 사람들은 트라우마를 겪게 돼 있거든요. 사드 문제는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의 150명의 주민한테 단 한 사람의 정부 당국자도 설명한 적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렇게 하고 밀어붙이고 갔잖아. 새벽에 들어왔는데 들어온 것도 반만 들어왔어. 나머지 4기의 발사대가 외관에 창고에 있습니다. 그 왜 못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그 발사대는 있는데 거기에 발사대 장전하는 요격 미사일이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활은 들어왔는데 화살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니들이 이런 것까지 준비도 덜 된 포대를 미리 조기에 땡겨서 배치하다가 기어이 사고 났는데 자 북한이 무인기로 다 찍었다. 그러면은 유사시에 북한 무인기 맞습니까? 일단 그렇다 치고 워싱턴에 가서니까 유사시에 그 사드 포대를 북한이 표적을 잡았기 때문에 재래식 단거리 미사일로 조진다. 그러면 사드는 우주를 보는 무기인데 거기 보고 있는데 밑으로 공격 들어오면은 뭘로 방어할래? 대책도 없어. 포상도 구축 안 하고 위장도 안 돼 있어서 드론으로 다 찍어. 국내 언론에 다 났잖아요. 동네 사람들도 다 찍어요. 북한까지 갈 거 없이. 무슨 전략 무기를 이렇게 비전략적으로 배치해가지고 이건 전략 무기가 아니다. 동물원의 침팬지다 이거.
다 구경하라고 그래가지고 자,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 들어와 있다. 주한미군 지키기 위해 사드가 들어와 있다. 그럼 사드는 뭘로 지키냐? 지금 우리가 그때 없었다고 막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내가 약간 뻥튀긴 했지. 그 짧은 시간에 한 말을 내가 듣기 좋게 네. 조금 더 보태서 네. 하지만 대체로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런 군사 지식으로 조져야. 그렇죠. 뭐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또 깨갱해요? 유감이다. 네. 그러더니 벌써 끝났어요. 또 하나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해야 한다. 대화해야 된다. 취지를 얘기하니까, 대화를 하는 동안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 말의 요지는 뭐예요? 마이클 그린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 대화가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북한하고는. 그 멘트 중에는 안 들으셨어요? 아니, 그거는 다른 섹션에서, 네. 주로 그건 문정인 특보가 많이 커버한. 문특보가 커버한 부분은 대신 말해줄 생각이 없으시군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요즘 문정인 특보의 정무참모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지금 국내 와서 보십시오. 그 특보의 발언을 수습하는 게 민주당입니까?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언은 어떻게,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말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당사자인데, 미국이 하는 대로 가만히 있으라는 거잖아. 대화도 하지 말고. 아니, 그게 얼마나 더 황당하냐면은, 원비어 사건이라고 아실 겁니다. 네. 작년에 북한에 갔던 미국의 대학생이 혼수 상태로 송환이 돼가지고 일주일 만에 사망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 내에 북한에 대한 분위기가 엄청 안 좋습니다. 네. 아니, 분노할 만하지. 그건 당연한데. 그런데 그 원비어를 누가 데리고 왔을까? 조셉 윤이라는 네. 미국의 그 한반도 특사가 네. 북한하고 작년에 스웨덴에 만나서 그 정부 간에 물밑 대화를 했고, 그 다음에 북한에 가가지고 그 대화와 협상으로 끌어온 거예요. 문제는 조셉 윤이 북한 갈 때 한국 정부에 안 알렸습니다. 미국은 건너뛰고 있으니까요, 계속. 그러면 자기들은 필요한 거 다 하면서 우리가 좀 하자는 걸 왜? 그 다음에 송영길 의원이 러시아에 특사로 갔다 왔잖아요. 네. 그때 러시아가 우리한테 알려준 건 뭐냐 하면은 러시아가 그 북한에 특사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 북한에 매일 드나들고 있어요. 보십시오. 주변국 북한하고 할 짓 다 해. 대화를 다 하고 있다. 네. 할 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런가? 예. 그런데 우리만 단절돼 있습니다. 우리만 단절돼 있으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이 일어나느냐. 요즘 동해에서 북한 어선이 자주 표류합니다. 그 어민들 우리가 구조하거든요. 돌려줄래도 북한하고 한 라인이 없으니까 돌려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방에 저 강원도 어디 가면 지피가 제일 가까운 데가 있어. 네. 남북한이. 거기서 지금 마이크로 하고 있어요? 거기서 확성기를 들고 야, 받아 적으라오. 우리 그 송환할 건데 맨날 며칠 몇 시에 지금부터 불러주는 동해상 좌표로 나와. 실화예요, 실화? 지금 남북한 간의 그 대화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개성공단 금강산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꼭 필요한 일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완전히 단절된 나라인데 보라고. 다른 나라들은 짓이 아니라 대화 다 하고 있잖아. 다 해. 그러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건 다 해. 그런데 한국이 대화한다 그러면은 국제공조 깨는 거다. 이게 지금 도대체가 내가 여기 와가지고 무슨 대화와 협력 얘기하다가 막상 워싱턴에서 실상을 보면 우리만 안 하고 있구나. 우리만. 저는 공화당 측이건 민주당 측이건은 막론하고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 중에서 그 사석에서 트럼프 대통령 좋게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만약에 워싱턴에 설문지를 돌려서 그 한반도 전문가들한테 지금 오늘 문재인 대통령 출국하셨잖아요. 한미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간다면 트럼프 요인이 더 많을까? 문재인 대통령 요인이 더 많을까? 이걸 설문조사했다고 쳐. 트럼프 찍는 사람이 100%. 미국인 중에 80 내지 90%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잘 맞춰줘야 돼. 그런데 결론이 이상하게 나는 거야. 결론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거시기 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정상회담 하러 가지 면접 시험 보러 갑니까?
트럼프한테 면접 시험 보는 거예요? 다른 건 다른 거고 긴 건 기회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름을 드러내서 이렇게 조정해 나가는 게 정상회담인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맞춰주고 비위를 잘 맞춰야 된다면서 별의별 노하우를 다 알려줘. 어느 나라 총리는 황금 골프채를 사왔다. 어느 나라 대통령은 트럼프 이방카 사위한테 이권을 줬다. 어느 나라는 와서 트럼프를 무조건 지켜 세우더라. 별의별 노하우를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워싱턴에서는 마이클 그린을 비롯한 몇 사람을 빼놓고서는 그다지 그렇게 거칠지 않습니다. 심지어 뉴욕 타임즈가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문제될 무렵에 무슨 사설을 냈냐 하면은 이제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 될 때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기사 나가고 그 외에 나쁜 기사 하나도 안 나갔어요. 문특보가 뭐라 그러든. 왜냐하면 아무리 트럼프라 그러지만 지금 북핵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그 프로세스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한국 대통령은 무슨 아이디어가 있는가 궁금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짚어볼 겁니다. 그다음에 미국 자체가 이젠 북한이 ICBM으로 미 본토를 때린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달라져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북핵 문제 이래가지고 진지해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보도는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배경을 설명하는 기사들을 보면 오바마한테 컴플렉스가 있어, 이자가. 그래서 오바마가 했던 거 다 뒤집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바마가 8년을 대통령을 하면서 해결하지 못한 게 북한 문제예요. 자기가 오바마를 뛰어넘을 수 있고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도자의 역량을 우뚝 왜냐면 이란을 해결했단 말이죠. 어느 정도는. 북한을 못해서 북한에 관심이 많대요. 그런데 자기들은 직접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실 걔네들한테 북한은요 지도상의 그냥 나라예요. 느낌이 없어요. 뭐 시리아 느낌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죽어도 없잖아. 마찬가지야. 골치 아픈 지도 위의 점이라고. 근데 그 나라에서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이때까지와는 다르게 뭔가 머리도 좀 있는 것 같고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대화도 한다고 하니까 저는 트럼프 쪽에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봐요. 안보의 당사자는 우리 국민입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비유 맞추다 보면 어느 세월에 평화를 이룹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문에 난 대로 문정인 특보한테 청와대 안보실장이 전화해서 엄중 경고했다. 사실은 엄중 경고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언론 플레이 할 게 아니라 미국 내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문정인 선생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을 떠보고 그런 다음에 전략을 짜서 가가지고 아니 지금 한반도 상황이 이렇다. 그리고 니네도 물밑대화 다 했지 않냐. 우리가 한번 운전석에 앉아서 주도적으로 해볼 테니 미국이 좀 도와주라. 아니 왜 이 얘기를 못한다는 거요? 그게 당신들의 이해관계 국익에도 더 부합한다. 거기까지 얘기를 해야죠. 거기까지. 네. 그래야 트럼프는 좋아하니까. 네. 그러면 너 노벨상 받아 이러면 활짝 하겠죠.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아니 이 외교가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 언론의 분위기는 그게 아니었어요. 무조건 발목 잡기라고. 그러면은 트럼프가 싫어한다는 얘기인데 아니 도대체 국내 언론의 논조가 마이클 그린 입을 타고 돌아와서 또 일본 언론이 한국에 윽박 지르는 그 논조하고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그래 국내 들어와가지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한중 대화 때 내가 나갔다가 싸대기 한 대 맞은 기분이었는데 이번에 미국 가서 또 싸대기 맞은 기분이다. 국내 들어오니까 언론에 또 싸대기 맞은 기분에 싸대기 3대 발언했거든. 중국한테는 사드 배치한다고 싸대기. 미국에 가니까 사드 배치 빨리 안 한다고 싸대기. 국내에 들어오니까 외국 가서 말 함부로 했다고 싸대기. 이게 뭐냐? 나 그래가지고 돌아오자마자 미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화풀이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쓰니까 조선일보가 김종대 의원 싸대기 세대 발언 이렇게 써줬잖아요. 싸대기 세대 발언. 자, 지금 덩치 큰 강대국이 막 밀고 들어와서 그 큰 덩치 앞세워서 말이지 작은 나라에 대해 가지고 참 일방주의가 팽배한 거는 이 박근혜 정부 때 눈치 외교 줄서기하게 외교를 어떻게 했길래 제대로 하나 설명도 못 해보고 가가지고 전략자산 배치해준다 그러면 머리 조아리고 땡큐 하다가 이 지경 된 겁니다, 이게. 사드 배치를 하는데 과속해 사고 났다고 그랬잖아요.
가속도를 누가 낸 겁니까? 미국이 그렇게 빨리 서두른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도 없는 상태에서 청와대에 있는 일부 인사들이 속도를 낸 겁니까? 안보실장이 했다는 썰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로이터 통신에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탄핵 기간 중에 앞당겨졌다. 네. 그렇죠. 대통령은 나도 그 이유가 궁금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집권한 지 2달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진상 파악이 안 되는 걸까? 그거는 저도 똑같은 걸 겪었는데 내리 네퍼라고 미국 대리 대사가 지금 있잖아요. 그 내가 미국 대사 만나가지고 그때 4월에 선거운동 기간이었어요. 그때 이게 뭐냐 배치가 이렇게 뒤통수 치는 게 어딨냐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우리 일방적으로 한 적 없다. 다 한국 정부가 협의하자 그래서 한 거다. 한국 정부하고 다 사전 협의하고 한 거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겠냐 이래더라고. 그러니까 국방부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전하면서 미국에 그렇게 사정할 수 있어요? 이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미국 정부하고 다 협의해서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 탓하고 미국은 한국 탓하고 그러는데 더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우리 국방부가 진짜 내용을 몰라. 이번에 왜 보고누락 사태 때도 드러났잖아요. 실제 자기들은 국방부는 잘 몰라, 보니까. 자, 그런데 그 보고 누락했다는 국방부 정책실장이 네. 최근에 들어온 정책실장이고 사드는 그 이전에 들어왔다고요. 네. 즉 진짜 주범들은 다 보따리 싸가 나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한 명은 독사파가 유명하잖아. 독일 사관학교 출신. 거기 김관진 실장이 이제 독사파 인맥이 있는데 그쪽 라인들이 주도했는데 정책실장은 짐 싸서 미국으로 갔고. 미국으로. 예. 연락도 안 돼. 그다음에 이제 김관진 실장은 어디로 갔나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리고 국방부에도 아무리 족쳐도 그때 사드 결정은 장관하고 정책실에 불과 극소수 2-3명만 아는 일이지 국방부 간부 회의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진짜. 차관도 몰라, 차관도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따 보면은 이제 그때 청와대 안보실장, 정책실장 물어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없잖아. 어디로 가고 없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한미 협의하에 그렇게 속도를 내서 빨라졌는데 그 협의를 누가 주도했는지도 안 나와요. 한국 정부입니다. 한국 정부 맞죠? 예,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한국 정부인데 한국 정부라고 할 수도 없는 거지. 그렇지. 정부 내에 왜냐면 정부로 가면 정부 차원의 컨센서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몇 명이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몇 명이에요? 그 몇 명이 왜 했을까? 아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략적이었다고 봐요. 정략은 정략인데 제 말은 정략 플러스 알파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발을 떼시네. 미국의 날 먹었다고 봐!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먹었다고 이 자리에서 한번 시원하게 질러버리죠. 물론 이건 물증을 잡아낼 수는 없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엄청난 일이잖아요. 엄청난 일이고 잘못하면 자기의 사회적 생명이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리스크를 걸 만한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단 사드가 우리가 사는 무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기 거래는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사활적 이익이 있습니다. 사드가 들어오기 시작한 3월 6일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에 총공세를 가할 때입니다. 그때 아시잖아요. 필리핀하고 중국 사이에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남중국해 중국의 재판에서 진다고. 그래가지고 남중국해 중국의 해상 활동이 불법이 됐어요. 그러면서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을 텐데 미국이 이 사드 논란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의 중요한 압박 수단이 됐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게 작년부터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중국의 미중 정상회담이 4월 초니까 그 전에 중국의 군기를 잡아서 중국의 압박을 가해가지고 정상회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총공세가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드 배치뿐이 아니에요. 동아시아 전역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해징, 그 견제 정책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고 그때 이 전격적으로 사드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그러면서 이제 사드가 대선의 한복판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안철수 후보가 온통 대선이 사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게 되니까 사드를 반대했던 국민의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드가 국내 정치에서 그 압박 수단도 되지만은 그 시점 또한 이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그 총공세가 이루어지던 이런 어떤 국제 정세가 있었다고 봐요. 국제정세는 기본 환경이고 어쨌든 한국 내에서 대선 기간이라고 하는 민감한 시기에 이게 정치인도 그런 결정하기 어려워요. 근데 무슨 공무원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저는 뭐 그 사람들의 운명을 좌지할 정도의 앞으로 여생을 좌지할 정도의 대가가 없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얼마 전에 서주석 국방차관을 만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성주의 그 소성리의 어르신들, 할머니들은 거의 트라우마 상태다. 지난 정부하고 다르다는 면모를 보여주려면 사드 문제가 풀기 어렵다면 이것부터 해라. 성주에 가서 할머니들 손잡고 위로해드려라. 사과해라. 그거부터 지난 정부하고 다르다는 거 보여주고 입장은 나중에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국민 위에 사드 없다. 사드가 국민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다. 가가지고 손 잡아주면서 그 얘기하십시오 했더니 안 갈 줄 알았거든? 갔더라고. 가가지고 마을회관, 거기 제가 늘상 다니던 데예요. 그 마을회관에 내가 아는 할머니들이 보니까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하는데 주민들 첫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누구도 온 적 없는데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할머니들 보수단체 시켜가지고 종북분자다고 이렇게 하면서 깔아뭉갰던 거 아닙니까? 20명이 다쳤어요. 한 분은 정경이 의경 팔꿈치에 이빨이 다 나갔고 이걸로 쳐가지고 또 거기 원불교 교무님 그 참 그 인격이 되게 아주 고매하신 내가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거 손 꺾여서 이쪽 팔이 다 골절상 이런 분이 20명입니다. 그 작은 마을에 20명 150명 사는 마을에 경찰 8,000명이 들이닥쳤어. 집집마다 두 겹, 세 겹 에워싸가지고 그 다음에 미군이 지나가면서 이 경찰병 너머에 있는 주민들 울부짖는 걸 보고 씩 웃으면서 스마트폰을 눌러댔잖아, 사진을. 이게 괴물로 보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 주민들이 아우 싸두고 지랄이고 가네. 무서워 죽겠다. 그런데 길을 열어달라는 국방차관 말에 그 미군의 사과 좀 받고 싶다. 아니 얼마나 소박한 요구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걸 경청하고 차관이 와서 다시 대책을 세우고 있잖아요. 나는 지난 정부가 강정마을에서 연평도에서 또 접경지역에서 했던 그 포악질이 마지막 소성리에서 절정에 달했고 여기서 완결판, 결정판이 있었고 그랬는데 자 사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할지 난 모르겠지만 이것만 분명히 하자. 국민 위에 사드 없다. 그것만 분명히 해주라. 이렇게 소박한 요구를 했는데 응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이 문제를 조금 시간을 벌어서 제가 워싱턴에 가서 한 얘기도 그거예요. 자, 나는 사드 원래 반대론자인데 내가 문재인 대통령 생각을 잘 모르겠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있다. 대통령한테 시간 좀 주라. 조금 시간 끌었다고 동맹 깨자는 거냐. 이따위 얘기 좀 하지 말고 우리 정부한테 시간 좀 주라. 시간을. 불법으로 했다. 그거 어려운 일 아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설득이 돼. 대부분 설득이 된다고. 자, 큰일하고 돌아오신 의원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야,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사드의 실상도 모르고 이런 얘기 조금만 들어가면은 반론도 없으면서 그날 제가 얘기하니까 마이클 그린이 저기 납작 엎드리면서 얼마나 낮게. 그러니까 그건 좀 주관적인 평가 원래 아닐까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얘기하던 친구가 눈이 땡그랗게 떠져서 날 보더니 황급히 마이크를 또 가져가더니 sorry. 저기 나는 그런 사정 잘 몰랐고
그 다음에 나는 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아니라 학자로서 느낀 대로 얘기했을 뿐이니 이해해달라. 그 깨졌다는 얘기는 언론에 보도가 안 됐어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기사를 쓰려면 이런 걸 써주지. 왜, 문특보만 띄우고. 그런 것도 있어. 또 마이클 그린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던데, 그때 의원님 안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도되기로는 한국 법상 환경영향평가를 꼭 해야 한다. 아, 그 얘기 했더니- 제가 있을 때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것도 반박했어요. 그랬더니 마이클 그린이 제가 듣기로는 내가 영어 전문으로는 못 봤는데 특례를 만들어서 빨리 배치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서요. 아니, 이 친구가 제법 공부를 해왔더라고요. 네. 그 한국의 환경법에 보면은 환경 영향평가를 받을 경우에 국방부 장관이 기밀을 요하는 환경 영향평가를 생략하는 그런 특례 조항이 있다, 한국법에. 누가 줬겠죠, 정보를. 지가 그래서 한국을 봤을 리가 있나. 그 조항을 적용해서 그냥 가면 되지 무슨 환경 영향평가냐. 근데 나는 환경법에 그런 조항이 있다는 걸 몰랐어. 네.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내가 이제 설명을 한 게 그거는 기밀을 요할 때인데 성주에 작년 7월 15일 날 한민구 장관이 가서 계란 맞으면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거는 환경 영향 평가 받겠다. 그리고 자기 몸에다가 쏘라는 거 아니야, 전자파를. 네. 그래서 다 의혹 밝혀드리겠습니다. 이러고 7월 말에 또 내려가서 그 약속을 했다고. 고로 그 조항엔 해당이 안 된다. 우선 다 공개가 됐고, 지난 정부가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걸 안 하면, 이 배치에 대해서 정당성을 하나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작년에 지난 정부가 약속을 해준 거다, 주민들한테. 그 특례 조항하고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이 나올 때 문정인 선생이 청중석에 있었다고요. 네. 근데 저 질문 나올 때 문 선생도 큰일 났네. 저거 한국에 있는 싱크탱크의 돈줄로 유명한 재단이 있어요. 그 재단의 장학생이라고 봐야 돼요. 일본 정부의 에이스라고 봐야 돼요. 일본의 손이라고 표현하더라고, 일본 애들도 보니까. 그러니까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총 3개 섹션의 세미나가 오전 오후로 나눠서 개최됐습니다. 네. 제가 참석한 것은 마지막 3섹션, 네. 가장 오후 늦은 시각에 참여를 했고,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1섹션 끝나고 그 오찬의 기조 강연으로 25분간 나온 게 이제 국내 언론에 네. 대서특필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내용보다 제가 참여한 3섹션이 더 재밌었어요. 이걸 국내 언론에서 안 써줬어요. 그거는 문정인은 특사고 예. 의원님은 특보. 따라간 특보고 예. 의원님은 따라갔고 그래도 그런 격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더 열받았어요. 열받죠. 예. 그래도 국회의원인데. 그렇죠. 예. 그 홍익표 의원이 저하고 한국 측 패널로 참여했고, 네. 미국 측엔 이제 다니엘 그로스라고 사회를 보신 네. 그 한반도 전문가고, 또 프린스턴 교수의 프린스턴 대학의 로즈만 교수, 네. 그다음에 마이클 그린 네. 이렇게 3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자까지 포함해서 셋이 다짜고짜 훈계를 하더라고. 이 싱크탱크 쪽에서 한국을 훈계하는 식으로 그런 세미나 많이 했어요. 한일 위안부 협상관에서 우리 쪽에서 이거 말도 안 된다고 하면 당신들이 아베 정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일본 측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쪽 패널들이 한다고요. 그런 동네야, 여기가. 아니 그때 다니엘 그로스가 바로 김어준 총수처럼 사회자인데 말이 많았어요. 아니 크게 한 2-3가지 논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사드 문제, 중국 눈치 보면서 미국하고 동맹 약화시키자는 거냐. 2번째, 한미일 동맹 깨자는 거냐. 이 사람들은 한미일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숨은 의미는 그거죠. 미국이 큰 형님, 일본이 작은 형님, 한국은 막내 동생. 그렇죠. 이 논법에서 모든 게 설명이 돼요. 모든 게. 맞아요. 그래서 위안부 문제 얘기 끝내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아니라 경악할 만한 한국에 대한 일방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면서 아니 사드는 작년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똑같이 얘기한 겁니다. 그때 거기서 작년에 합의된 대로 사드 배치가 됐더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개입하고 재검토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한미 양국 정부가
조기에 배치하는 걸로 가속화라고, 엑셀레이트, 이거 가속화, 속도를 높였다, 이렇게 되면서, 원래는 올해 말까지였죠. 근데 갑자기 올해 말까지. 해버린 거잖아요. 예, 네. 저기 3월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이건 한국어로 얘기하자면은 고속도로 갓길로 진입해서 가드레일 들이받고 전복사고 낸 거다, 이거.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비유를? 했어요. 네. 엑셀레이트가 된 게 아니라 오버스피드가 된 거다.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당신이 지금 성주 와서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성주의 사드가 40억 원짜리 자주포를 배치해도 진지 구축하고 포상 구축하고 위장망 씌우고 그러고 들어오는데 저 동물원에 침팬지 전시하듯이 들어왔다. 북한이 무인기로 다 찍어갔댄다. 아니 그래 준비도 안 된 걸 어국닥다짐으로 배치해서 이 교통사고 내놓고 뭐 동맹약화? 아니 그게 무슨 할 말이냐 그래. 근데도 누구도 진실을 모른다 지금 이런 게. 이게 정상이냐 그러면은 이런 비정상 적폐를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영향 평가도 좀 하고 들여다 보겠다는데 시간 좀 주라.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이걸 동맹 깨자는 얘기로 몰아붙이시는데 내가 진짜 이 얘기는 워싱턴에 와서 누가 제대로 설명을 안 한 것 같다. 이러는데 분이 덜 풀리더라고. 그러니까 막 사회자가 또 빨리 끝내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한 10분 정도 더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늦게 끝나가지고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가 아래층에서 있기로 했는데 네. 그때 아까 사진에 나온 문정인 선생 네. 옆에 제가 앉아야 되는데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갔더니 워싱턴 특파원들이 다 모여 있어. 무지막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앉는데 문정인 특보가 마침 사드 질문 막 나오고 있는데 당사자가 들어오셨다고 저보고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했죠. 지금 내가 워싱턴에 와보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냐 그래. 문재인 특파하고 미국을 가셨는데 가신 동안 국내 언론들이 한미 동맹이 문재인 특파 때문에 작살났다고 하죠. 그랬더니 국내에 귀국하자마자 거꾸로 말도 안 되는 일로 분노가 대폭발하신 그러면서 아마도 그때 장면인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우드로 윌슨 센터네요. 네. 예. 그래서 트윗을 쓰셨어요. 예. 제국의 오만이라고 소독 총리가 미국 갔다가 예. 미국이 자기를 깔보더라 뭐 이런 얘기 쭉 일화를 본인의 이제 지적인 지식인으로서 면모를 난 이런 것도 안다고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진 스토리가 이겁니다. 특보하고 워싱턴 방문해서 몇 마디 말을 했더니 비아냥도 들리고 미국보다 한국 언론이 난리다. 그 센터에서는 마이클 그린 비롯해서 미국 측 패널이 교만하게 굴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다 제대로 답변하고 반문해서 그들의 입을 다 막고 충분히 우리 입장을 피력하고 왔는데 우선 사실 우리나라 언론에서 많이 거론됐고 의원님도 거론하셨는데 마이클 그린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 중에 외교안보 분야에 아주 유명한 데가 CSIS라고 우리나라 언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부소장이고 대표적인 너무나 잘 알려진 일본도 인정하는 누구나 아는 워싱턴에서는 설명이 필요 없는 완전 친일 일관되게 아베 정권의 이해를 충실히 대변해주는 논리를 펼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다고 큰일 났다고 보도하면 실제로는 일본의 이해를 반영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언론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한미동맹 큰일 났다고 마이클 그린이 정부에 참여한 적이 있었나요? 오바마 정부, 네. 조지 부시 때도 일을 했죠. 네. 그 양반만큼 이 동아시아 전략에 대해 깊이 관여한 사람도 드물죠. 이 사람은 일본에서 몇 년간, 5년간 살았고, 일본어 잘해요. 일본 영자 신문인가 거기서도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사사카와 재단이라고 유명한 미일 동맹의 하위 구조로 걔네를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반성할 점이 있습니다. 일본이 워싱턴 정가에 어마어마한 돈을 뿌립니다. 맞습니다. 사와카카 재단. 예, 굉장히 사사카와, 예. 고가의 그 연구 용역을 주기 때문에
자, 아베 한번 보십시오. 사실 그 동맹을 깨는 건 아베 쪽입니다. 요즘 맞아요. 트럼프가 TPP 탈퇴하겠다. 그러니까 아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그럼 나머지 11개국하고 우리 TPP 계속할 거야. 이거 미국에 도전하는 행태거든요. 근데 워싱턴에서 말 없어요. 일본이 하는 건 다 용인이 돼요. 다 용인이 되고 뭐 사드 환경영향평가다, 남북대화 이런 거, 또 위안부 문제 우리가 들고 나오면은 다 조집니다. 맞아요. 조져. 그래가지고 그 차이를 저는 아주 뼈저리게 절감을 했고, 그날 이 주제가 다 나왔어요. 3섹션에서. 그런데 듣다가 나도 모르게 What? 아니, 직접 이게 되셨어요? 통역으로 이거 듣다가, 통역이 실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듣다가 있다가 What? 뭐야? 그래가지고 이제 한 바퀴 의례적인 모두 발언이 들어가고 나서 다음 순서에서 그 마이클 그린이 그 발언을 했는데, 그럼 다시 제 차례가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사회자가 더 말이 많고 거기에 각주를 붙이더니만 발언 기회를 안 줘. 그러더니 청중으로 그 질문 기회를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대로는 나 한국 못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저스트 모만 잠깐. 중요한 건 다 영어로 하시네요. What? Just a moment. 요건 된다고. 그래서 사실 워싱턴의 의견이 마이클 그린이 다 대변하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죠. 네, 우리하고 생각이 가까운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우리가 관리를 안 했을 뿐이에요. 사사카와 재단의 예산이요, 거기다 쏟는 우리나라 외교부가 쏟는 거의 100배예요. 민간 재단인데. 맞아요. 네. 예.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일본에 매수당한 나라가 이 미국입니다. 적어도 워싱턴은. 그러면은 우리가 내세울 건 돈이 아니니까 제 말빨밖에 없잖아요. 이거 그냥 한국 못 돌아간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헤이 이건 됐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고 끝내야 될 시간이래요. 원래 미국 세미나는 칼같이 끝나요. 거의 시간 오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일하니까 주더라고 발언을. 그래서 이 워싱턴에